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석주는 경악했습니다. 물어보지 마. 내 부인이다. 부인이라고요? 눈앞에 있는 뚱뚱한 여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를 어디서 데려오셨습니까? 석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샀다. 예, 5냥 주고 샀다. 석주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내가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니 어머니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됐든 말든 혼례는 올린다. 그날 억지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신랑은 혼란스러웠고 신부는 말이 없었으며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뚱뚱한 며느리가 살기 위해 스스로를 뚱보 천민으로 위장했다는 것을. 이 며느리 뭔가 이상해. 윤씨 마님은 직감했습니다. 병든 소가 살아났습니다. 벌레가 사라졌습니다. 집안에 복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아. 과연 5냥 주고 사온 뚱보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랑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옛날의 적 조선은 죽음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죽는다, 다들 죽는다. 밥을 다오. 물 한 모금만 제발. 흉년이 수년째 이어졌습니다. 첫 해에는 가뭄이었고, 둘째 해에는 홍수였으며, 셋째 해에는 냉해였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길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시체를 아무도 치우지 않았고, 까마귀들이 쪼아 먹었으며 지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감각해졌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되었고 슬픔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으며 그저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풀뿌리를 캐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었고 흙을 물에 개어 먹기도 했으며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을 거야? 먹어야 살아, 안 먹으면 죽어. 에휴. 이게 무슨 삶인가. 곡식 값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쌀 한 마리, 은 20냥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1냥이었는데 20배가 올랐습니다. 20냥, 그게 말이 돼. 누가 사? 양반들이나 살 수 있지. 우린 쌀 구경도 못해. 가난한 집은 쌀을 살 수 없었습니다. 보리쌀도 비쌌고 조도 비쌌으며 그저 굶주릴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 값이 곡식만도 못했습니다. 사람 한 명 값이 쌀 한 말. 아니야, 쌀 반 말도 안 돼. 세상이 이렇게 됐어. 실제로 그랬습니다. 굶주린 부모가 자식을 팔았고 남편이 아내를 팔았으며 형제가 서로를 팔았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사주십시오. 먹을 게 없어요. 이 아이라도 살려주세요.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전라도 남원 인근 산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20채 남짓 있었고 100명 정도 살았으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우리 마을도 이제 끝이야. 올해도 흉년이면 다 죽어. 하늘이 도와주셨으며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잣집도 힘들었습니다. 곡식을 저장해뒀지만 그것도 바닥나고 있었고 불안했으며 두려웠습니다. 양반들도 걱정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며느리를 샀다던데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 며느리를 샀다고? 그래, 돈 주고 며느리를. 세상에 그게 무슨.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정말이래. 이웃 고을에서 흉년에 팔리는 계집이 많대. 몇 냥이면 며느리를 드릴 수 있대. 말도 안 돼. 사람을 사고 판다고? 소문은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김서방네가 며느리를 샀대. 박씨 집안도 다들 몰래 하는 거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혹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도 장가를 못 가는데, 혼수가 없어서 혼처를 못 구하는데 이 방법이면 가능할까? 금기를 넘는 유혹이었습니다. 특히 부잣집 마님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졌습니다. 마님 며느리 구하셨어요? 아니, 아직. 저 좋은 방법이 있는데
무슨 방법이요? 쥐기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는 거예요. 예, 며느리를 사는 거예요. 놀라움과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정말 그런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미 여러 집에서 얼마나 하는데요. 5냥에서 10냥. 그 정도면 큰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혼수보다 훨씬 싸죠. 하지만 그건 사람을 사는 건데 이 흉년에 어쩔 수 없어요. 살아남으려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굶주린 세월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절망만이 가득했으며 암흑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쉰둘이었습니다. 몰락한 중인 가문의 안주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역관이었고 아버지는 일관이었으며 나름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지고 죽었고 재산을 잃었으며 가난해졌습니다. 에휴, 우리 집안도 옛날엔 괜찮았는데 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 박 씨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윤 씨를 사랑했고 아들을 아꼈으며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병에 걸렸습니다. 폐병이었습니다. 기침을 하더니 피를 토했고 석 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 후로 윤씨 마님은 혼자였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웠고 혼자 살림을 꾸렸으며 외로웠습니다. 에휴, 힘들어. 하지만 참아야지. 석주를 위해서.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석주였습니다. 이제 32이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고 효자였으며 윤씨 마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석주야. 예, 어머니. 오늘 일은 잘했느냐? 예, 밭도 갈고 나무도 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석주는 성실했습니다. 매일 일했고 게으르지 않았으며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가를 못 갔습니다. 30이 넘도록 혼자였습니다. 에휴, 우리 석주 언제 장가 가나? 윤씨 마님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야무졌습니다. 살림을 잘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꼈고 낭비하지 않았으며 계획적이었습니다. 장부를 썼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기록했고 매일 확인했으며 꼼꼼했습니다. 계산이 빨랐습니다. 암산을 잘했고 틀리지 않았으며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속정도 깊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와줬습니다. 쌀을 조금 나눠줬고 옷을 빌려줬으며 인정이 있었습니다. 저기 김서방네 굶고 있다던데 쌀 한 되라도 갖다 드려야겠어. 하지만 어머니, 우리도 부족한데 괜찮다, 나눠야지. 사람이니까. 석주는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윤씨 마님은 마른 체구였습니다. 키는 작았고 살이 없었고 뼈만 앙상했으며 먹을 것이 부족해서 더 말랐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약해 보여도 강했고 쓰러지지 않았으며 굳건했습니다. 매서운 눈매였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꿰뚫어보는 듯했고 무서워 보였으며 사람들은 윤씨 마님의 눈을 피했습니다. 윤씨 마님 눈빛이 무서워. 그러게 뭔가 쏘아보는 것 같아. 하지만 그 눈에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과부의 슬픔, 가난의 슬픔, 걱정의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에휴, 집안 걱정이야. 윤씨 마님의 가장 큰 걱정은 손주였습니다. 석주가 장가를 가야 하는데 매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윤씨 마님에게 손주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필수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끊기면 안 돼.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고 재산이 없었으며 혼수를 마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혼수만 최소한 20냥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혼처를 구하나 절망스러웠습니다. 마을 처녀들도 문제였습니다. 석주를 보는 눈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석주 씨 괜찮은데 얼굴도 준수하고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고 효자라던데 처녀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반대했습니다. 안 돼. 그 집은 너무 가난해. 시어머니도 매서워 보이고 고생할 게 뻔해. 다른 데 알아봐. 혼처는 번번이 깨졌습니다. 석주는 슬펐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일이 서너 번 반복되었습니다. 윤 씨 마님은 안타까웠습니다. 자책했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괴로워했으며 힘들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석주를 장가 보낼 방법이, 대를 이을 방법이 고민했습니다. 밤낮으로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운명을 바꿀 말을 들었습니다. 석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순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친절했으며 다툼을 싫어했습니다. 석주야, 이거 좀 도와줄래? 네, 물론이죠. 고마워. 사람들은 석주를 좋아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밭을 갈았고 나무를 했으며 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소심했습니다. 말을 잘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떨었고 목소리도 작았으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크게 말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주눅 들었습니다. 특히 양반이나 나이 든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에 약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힘든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자신도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마음이 여렸습니다. 쉽게 감동했고 쉽게 슬퍼했으며 눈물도 많았습니다. 석주 또 우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남자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석주의 매력이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성격, 그것이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가난 탓에 혼처를 번번이 놓쳤습니다. 첫 번째 혼처였습니다. 처녀가 고백했습니다. 이름은 춘하였습니다. 예쁜 처녀였고 착했으며 석주도 좋아했습니다. 저도 처녀를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 혼이네요. 네, 좋습니다. 석주는 기뻤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춘화의 부모가 반대했습니다. 안 돼. 그 집은 너무 가난해. 착하면 뭐해. 먹고 살아야지. 시어머니도 무섭다던데. 춘화야, 다른 사람 찾아봐. 혼인은 무산되었습니다. 석주는 슬펐습니다. 며칠을 울었고 밥도 못 먹었으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혼처도 깨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웃 마을 처녀술이었습니다. 다시 기뻤습니다. 이번에는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부모가 반대했습니다. 석주는 점점 지쳤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같았습니다. 처녀는 좋아했지만 부모가 반대했고 혼처가 깨졌으며 반복되었습니다. 에휴, 나는 평생 장가를 못 가는 건가? 석주는 절망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장가도 못 가고 불효자구나. 나는 자책했습니다. 울었고 괴로워했으며 미안했습니다. 윤씨 마님도 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근거렸습니다. 석주 30이 넘었는데도 장가를 못 갔네. 불쌍하긴 착한 애인데 가난해서 그래. 혼수가 없으니. 에휴, 안 됐어. 석주는 듣지 않으려 했지만 다 들렸습니다. 아팠고 부끄러웠으며 숨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평생 혼자 사는 건가? 대를 잇지 못하는 건가? 석주는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나도 가정을 꾸리고 싶어. 아내도 있고 아이도 낳고 따뜻한 가족을 만들고 싶어. 꿈꿨지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씨 마님은 여전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방법을 듣게 됩니다. 봄이었습니다. 4월 초순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장터에 갔습니다. 닷새마다 서는 장이었고 물건을 사러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터는 한산했습니다. 예전에는 북적였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고 웃음소리가 넘쳤으며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반도 안 되었고 조용했으며
활기가 없었습니다. 물건도 적었습니다. 파는 것이 별로 없었고 있어도 비쌌으며 살 수 없었습니다. 애휴 장터도 예전 같지 않네. 흉년이라 어쩔 수 없이 상인들도 지쳐 보였습니다. 윤씨 마님은 보리쌀을 샀습니다. 조금 한 말만 샀습니다. 얼마요? 단냥입니다. 단냥. 비싸네요. 흉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에휴 알겠습니다. 돈을 주고 보리쌀을 받았으며 무거웠습니다.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였고 수상했으며 떠돌이 상인 같았습니다. 마님, 누구시오? 저는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무슨 물건인데요? 특별한 물건입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심스러웠고 은밀했으며 수상했습니다. 특별하다니 무슨 뜻이오? 상인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했고 더 가까이 다가왔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람입니다. 예, 윤씨 마님은 놀랐습니다. 사람을 판다고요? 쉿! 조용히 하십시오. 상인은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아무한테도 들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판다니 이 흉년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상인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리는 계집이 많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파는 부모도 있고 스스로 팔리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죽느니 팔려서라도 살겠다는 윤씨 마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되고 말고요. 이미 여러 집에서 상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사드렸습니다. 며느리를요? 그렇습니다. 혼수도 필요 없고 예식도 간단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좋은 거래입니다. 윤씨 마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합니까? 물어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왜 물어봤을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생각했습니다. 5냥이면 며느리 하나를 드릴 수 있습니다. 5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싼 값입니다. 5냥이면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보리쌀 한 말 값이었고 윤씨 마님도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윤씨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관심 없소. 그렇습니까? 아쉽군요. 나는 그런 짓 못하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찾아오십시오. 나는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장터에 올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인은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산다, 며느리를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하지만 동시에 유혹적이었습니다. 석주를 장가 보낼 수 있다면, 손주를 볼 수 있다면, 5냥이면 마련할 수 있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장은 잘 보셨어요? 응, 보리쌀 샀다. 고생하셨어요. 윤씨 마님은 석주를 받습니다. 석주야,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무능했어서 내가 장가를 못 가는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그 방법을 써야 하나? 아니야, 안 돼.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 고민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며느리를 맞는 것이 아닌 사는 시대였습니다. 비극적이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고민했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석주를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그래, 고맙다. 제가 오늘 밭을 다 갈았어요. 그래, 잘했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다. 걱정 마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고 괴로웠으며 힘들었습니다. 석주야, 어머니가 큰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구나. 사흘째 되던 날, 윤씨 마님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석주는 장가를 가야 해. 이대로는 대가 끊겨. 손주를 봐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 해야겠어. 윤 씨 마님은 쌀을 팔기로 했습니다. 집에 쌀이 조금 있었습니다. 비상용으로 아껴둔 쌀이었고 석말 정도였으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팔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심했습니다. 석주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어 장터에 가서 쌀을 팔았습니다. 이 쌀 사시겠습니까? 얼마에 파시게요? 석말 있습니다. 단양에. 단양 비싸네요. 낸양 드리죠. 알겠습니다. 쌀을 팔고 낸양을 받았습니다. 폐물도 팔았습니다. 남편이 주는 비녀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폐물이었고 소중한 것이었으며 남편의 추억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보았고 눈물이 났으며 아팠습니다. 은비녀를 팔았습니다. 이 은비녀 얼마입니까? 한 양 드리죠. 고맙습니다. 한 양을 받았습니다. 총 5냥이 모였습니다. 5냥 이제 이걸로 윤 씨 마님은 떨렸습니다. 무서웠고 두려웠으며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장터에 갔습니다. 상인을 찾았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두리번거렸습니다. 마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인이었습니다. 아, 당신이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상인은 웃었습니다. 음흉하게,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겁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습니다. 건강하고 젊고 아이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믿겠습니다. 좋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윤 씨 마님은 은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기 5냥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 데려오시겠습니까? 오늘 밤 데려오겠습니다. 오늘 밤요? 그렇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데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씨 마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느린 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사람을 샀어. 이게 옳은 일인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 밤 상인이 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두워진 후 몰래 왔습니다. 마님, 데려왔습니다. 큰 보자기를 끌고 왔습니다. 저게 뭡니까? 며느리입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뚱뚱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윤 씨 마님은 놀랐습니다. 뚱뚱한 여인이었습니다. 몸집이 컸습니다. 일반 여자보다 2배는 커 보였고 살이 많이 쪘으며 묵직해 보였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거의 남자만큼 컸고 우람했으며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며느리라고요? 윤 씨 마님은 당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옥분이라 합니다. 옥분이요? 예, 나이는 24입니다. 여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으며 마치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저 옥부나? 윤 씨 마님이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말을 잘 안 합니다. 예, 왜요?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일은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윤 씨 마님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여인을 자세히 봤습니다. 옷은 남루했습니다. 찢어졌고 더러웠으며 거지 같았습니다. 몸은 떨고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게 불규칙하게 두려워하는 듯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겁니까? 괜찮습니다. 믿으십시오. 일도 잘하고 순종적이고 문제 없습니다. 아이도 낳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건강합니다. 윤 씨 마님은 고민했습니다. 이미 돈을 냈어. 돌려받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상인은 떠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윤 씨 마님이 불렀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자 어디 출신입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계약 조건입니다. 과거는 묻지 않는 것.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문제 없는 아이입니다. 도망친 노비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닙니다. 그저 팔려온 불쌍한 계집일 뿐입니다. 상인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윤씨 마님과 옥분만 남았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일어나 봐라. 옥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느리게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윤씨 마님보다 한 뼘은 더 컸습니다. 몸집도 컸습니다. 뚱뚱했고 육중했으며 위압적이었습니다. 얼굴 좀 들어봐라. 옥분은 얼굴을 조금 들었습니다. 눈이 보였습니다. 슬픈 눈이었습니다. 깊고 어둡고 절망적인 눈이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 무슨 사연이 있구나. 윤씨 마님은 직감했습니다. 옥분아 괜찮으냐? 무서워 마라.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옥분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씨 마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방으로 가자. 내일 석주에게 소개해야지. 옥분을 행랑채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자거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 알았느냐?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고개는 끄덕이는구나. 좋다, 자거라. 윤씨 마님은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고 달도 밝았으며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사람을 샀어.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후회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석주가 뭐라고 할까? 놀라겠지. 당연히. 에휴, 어쩌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였고 고민했으며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씨 마님은 석주를 불렀습니다. 석주야. 예, 어머니. 너 오늘 중요한 날이다. 중요한 날이요. 무슨 일인데요? 곧 알게 될 것이다. 일단 씻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어라. 예, 왜요? 물어보지 말고 하거라. 윤씨 마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주는 의아했지만 따랐습니다. 씻었습니다. 머리를 빗었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다 했습니다. 좋다. 이리 나오너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간단한 혼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엇입니까? 석주는 놀랐습니다. 혼례상 아닙니까? 그렇다. 누구 혼례입니까? 너. 예, 석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혼례요. 그렇다. 하지만 신부가 누구입니까? 혼처를 찾으셨어요? 곧 나온다. 윤씨 마님은 행랑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옥분아, 나오너라. 문이 열렸습니다. 뚱뚱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석주는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는 내 신부다. 예, 신부라고요? 그렇다. 하지만 저는 저 여자를 모릅니다. 알 필요 없다. 혼례를 올릴 것이다. 어머니, 무슨 짓입니까? 석주는 당황했습니다. 짓이라니. 내가 장가를 못 가니 어머니가 구해온 것이다. 하지만 저 여자는 누굽니까? 어디서? 물어보지 마. 내 아내다. 아내라고요? 석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옥분을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뚱뚱했습니다. 본 적 없을 정도로 뚱뚱했고 묵직해 보였으며 압도적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고개만 숙였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땅만 보고 있었고 얼굴도 가려져 있었으며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됐든 말든 혼례는 올린다. 하지만 당장 절해라. 윤씨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석주는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화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석주야. 윤씨 마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너는 32이다. 장가를 가야 한다. 대를 이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제발 어머니 말을 들어다오. 석주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시오. 평생 울지 않으시던 어머니가. 석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석주는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한 혼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부르지 않았고 음식도 없었으며 초라했습니다. 신랑 신부 마주 보십시오. 윤씨 마님이 주례를 받습니다. 석주와 옥분이 마주 섰습니다. 석주는 옥분을 봤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얼굴이 보이지 않았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말을 안 하지?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궁금했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절하십시오. 석주와 옥부는 절했습니다. 전통적인 사배례를 했습니다. 석주는 절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혼례인가? 신부도 모르고 혼례를 올리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옥분도 절했습니다. 절할 때 옥분의 손이 보였습니다. 석주는 놀랐습니다. 손이 고왔습니다. 저 손은 일하는 사람의 손이 아닌데 부드럽고 깨끗하고 이상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부부입니다. 윤씨 마님이 선언했습니다. 혼례가 끝났습니다. 석주와 옥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억지 혼례였습니다. 신랑은 혼란스러웠고 신부는 말이 없었으며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옥부나, 이제 우리 며느리다. 잘해야 한다 알겠느냐?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주야, 이 아이를 잘 대해주거라. 예, 어머니. 석주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내라고 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말도 안 하고 얼굴도 못 봤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불안했습니다. 윤씨 마님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아니면 큰 실수를 한 걸까? 후회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혼례는 끝났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으며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신방으로 가거라. 예, 석주와 옥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색했고 불편했으며 침묵만 흘렀습니다. 첫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석주가 쓰던 방이었고 좁았으며 간소했습니다. 석주와 옥부는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주는 말을 걸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기, 제 이름은 석주입니다. 박석주주. 당신 이름은 옥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석주는 난감했습니다. 저기 왜 말을 안 하시는지,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옥부는 고개만 더 숙였습니다. 석주는 포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기 싫으시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부부입니다. 잘 지내봅시다. 옥부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구석에서 잤습니다. 어색했고 불편했으며 이상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옥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똥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웠고 추웠으며 조용했습니다. 옥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석주를 깨우지 않으려고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물로 가 물을 길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들어 올렸고 이고 집으로 날랐습니다. 뚱뚱한 몸이었지만 힘이 셌습니다. 물동이를 쉽게 들었고 흔들림 없이 걸었으며 능숙했습니다. 물을 여러 번 날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물독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피웠습니다. 나무를 넣고 부싯돌로 불을 붙였으며 능숙하게 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단정했고 정확했으며 숙련되어 보였습니다. 이 아이 일을 할 줄 아는구나. 윤씨 마님이 일어나 봤습니다.
벌써 일어났구나. 옥부는 대답하지 않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물도 길었네. 밥도 짓고 일을 잘하는구나. 윤씨 마님은 감탄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석주야, 일어나서 밥 먹어라. 예, 어머니. 석주가 일어났습니다. 밥상을 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정갈했고 잘 차려졌으며 맛있어 보였습니다. 누가 차렸습니까? 옥분이가 했다. 옥분이가요? 석주는 놀랐습니다. 옥분을 봤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말이 없었으며 조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옥분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윤씨 마님도 만족했습니다. 식사 후 옥분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씻었고 정리했으며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갔습니다. 호미를 들고 땅을 팠으며 일했습니다. 뚱뚱한 몸이 무색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남자만큼 힘이 있었고 땅을 쉽게 팠으며 능숙했습니다. 빨랐습니다. 손놀림이 빨랐고 지치지 않았으며 계속 일했습니다. 석주도 밭에 나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혼자 할 수 있다는 듯이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시기 힘들 텐데 옥부는 계속 일했습니다. 석주는 그저 지켜봤습니다. 대단하다. 일을 정말 잘해. 뚱뚱해 보이지만 힘도 세고 누가 가르쳐준 걸까? 신기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밭이 깨끗해졌습니다. 잡초가 사라졌고 땅이 부드러워졌으며 완벽했습니다. 옥분은 그저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옥분이 준비했습니다. 맛있었고 정갈했으며 훌륭했습니다. 이 며느리 값은 하는구나. 윤씨 마님은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다섯, 냥 아깝지 않아. 오히려 잘 산 것 같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었고 밥을 지었으며 청소를 했습니다. 밭일도 했고 빨래도 했으며 모든 집안일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었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석주는 불편했습니다. 말 좀 해주시오. 한마디만이라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하지?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점점 만족했습니다. 이 며느리 참 좋구나. 일도 잘하고 말썽도 안 부리고 석주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소였습니다. 집에 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늙은 소였고 농사에 필수적이었으며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가 며칠 전부터 아팠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물을 줘도 고개를 돌렸고 물도 안 마셨으며 걱정스러웠습니다. 누워만 있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으며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에휴, 소가 죽으면 큰일인데. 윤씨 마님은 걱정했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나? 소 없이는 불가능해. 석주도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소가 정말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게 수의라도 불러야 하나. 하지만 수의를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나 하자. 하늘이 도와주시길. 그날 밤 옥분이 외양간에 갔습니다. 소를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듯이 간절하게 손을 모았습니다. 소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옥부는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씨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소는 울었습니다. 건강해 보였고
여물을 먹고 있었으며 살아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히 죽을 것 같았는데 윤 씨 마님은 신기했습니다. 석주도 놀랐습니다. 어머니, 소가 나았어요. 그러게 신기하네. 어떻게 된 거죠? 모르겠다. 하늘이 도와주신가 봐. 두 사람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윤 씨 마님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옥분이가 뭔가 했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마음 한켠이 서늘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일은 곡식이었습니다. 곡간에 묵은 곡식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수확한 보리였고 벌레가 많이 생겼으며 걱정이었습니다. 에휴, 벌레가 너무 많아. 이러다 다 못 쓰겠어. 윤 씨 마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레를 잡으려 했지만 너무 많았습니다. 손으로는 불가능했고 햇볕에 말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으며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냥 버려야 하나. 며칠 후 윤 씨 마님은 곡간을 확인했습니다. 벌레가 없어졌네. 놀랐습니다. 분명히 벌레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곡식도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신선해 보였고 냄새도 좋았으며 먹을 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석주를 불렀습니다. 석주야, 내가 곡간 정리했느냐? 아니요. 어머니,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때 옥분이 지나갔습니다. 옥분아, 내가 곡간 정리했느냐?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대답 대신 옥분은 손가락으로 밤을 가리켰습니다. 밤에 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벌레를 다 없앴느냐?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휴, 말을 안 하니. 하지만 고맙다, 잘했다. 윤 씨 마님은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밤에 혼자 어떻게, 벌레를 어떻게 다 없앴지? 이상해. 세 번째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집 뒤편에 텃밭이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이었고 채소를 키웠으며 중요한 식량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채소가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시들었고 색도 안 좋았으며 걱정이었습니다. 물도 주고 돌봤는데 왜 안 자랄까? 윤 씨 마님은 고민했습니다. 옥분이 온 후 텃밭이 변했습니다. 채소가 쑥쑥 자랐습니다. 푸르러졌고 건강해 보였으며 놀라웠습니다. 채소가 이렇게 잘 자라네? 이게 무슨 일이지? 윤 씨 마님은 신기했습니다. 옥분아, 내가 뭔가 했느냐?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했느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휴, 말을 안 하니 모르겠네. 하지만 고맙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소가 살아났고 벌레가 사라졌으며 채소가 자랐습니다. 모두 옥분이 온 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윤 씨 마님은 우연이라 여기려 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옥분이랑은 상관없어. 하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서늘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이 며느리가 복을 가져온 건가?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는 건가? 믿기 어려웠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석주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안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게, 소도 살아나고 곡식도 좋아지고 채소도 잘 자라고 옥분이가 와서부터 이상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가? 혹시 옥분이가 복덩이인가요? 윤 씨 마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복덩이 그럴지도 몰라. 이 며느리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야. 무언가 특별해.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왜 5냥에 팔렸을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마을 무당이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무당의 이름은 월화였습니다. 마을에서 오래 살았으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있었느냐? 월화는 걸어가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박씨 집 앞에서였습니다. 무언가 느낀 듯 했습니다. 집을 봤습니다. 한참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게 무슨 중얼거렸습니다.
윤씨 마님이 마침 밖에 나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사람 아닌 기운이 들었구나. 사람 아닌 기운이라고요? 윤씨 마님은 놀랐습니다. 그래, 범상치 않은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월화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최근에 누가 들어왔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예. 월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왔소? 윤씨 마님은 말하기 곤란했습니다. 그게 빨리 말하시오. 중요한 일이오. 월화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장터에서 샀습니다. 샀다고? 예, 흉년에 어쩔 수 없이.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심하시오. 그 며느리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오.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느낄 수 있소. 그 아이에게서 높은 기운이 난다오. 높은 기운이요? 그래, 양반 아니. 더 높은 귀한 혈통의 기운이오. 윤씨 마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귀한 혈통이라고요? 그렇소. 평민이나 천민의 기운이 아니오. 대단히 높은 신분의 기운이오. 그럴 리가. 5냥의 산 며느리인데 그게 더 이상한 것이오. 월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귀한 혈통이 왜 팔렸겠소? 무슨 사연이, 무슨 비밀이 있다는 뜻이오. 조심하시오. 자칫하면 큰일 날 수도 있소. 큰일이요? 그래, 사람을 사고 팔면 법으로 벌을 받소. 더군다나 귀한 혈통을 숨겼다면 영모에 연루될 수도 있소. 윤씨 마님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영모라니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오. 조심하시오. 그 며느리의 정체를 알아내시오. 그리고 위험하면 멀리하시오. 월화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윤씨 마님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멍했고 두려웠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귀한 혈통이라고 옥분이가? 그럴 리가. 하지만 월화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월화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능력이 있었으며 믿을만 했습니다. 정말 옥분이가 귀한 혈통인가? 그럼 왜 팔렸지? 무슨 사연이 있는 거지? 두려웠습니다. 영모에 연루될 수도 있다고. 우리 집안이 망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하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윤씨 마님은 옥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옥분을 자세히 봤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역시 고왔습니다. 부드러웠고 깨끗했으며 귀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건 일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야. 양반 교수의 손이야. 피부도 봤습니다. 고봤습니다. 햇볕에 그을리지 않았고 관리된 듯했으며 귀해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귀한 집안 사람이야. 자세도 봤습니다. 단정했습니다. 바르게 앉았고 우아했으며 교육받은 듯했습니다. 평민이나 천민의 자세가 아니야. 양반가에서 배운 자세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큰 비밀을 숨기고 있어. 윤씨 마님은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 해. 이 아이의 정체를.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한편 석주와 옥분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고 서로를 몰랐으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옥분은 말은 없었지만 배려가 많았습니다. 석주가 바치를 하고 돌아오면 항상 물을 준비해뒀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씻을 수 있게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고맙소.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줬습니다. 석주가 추워하면 조용히 불을 피웠고 방을 따뜻하게 했으며 세심했습니다. 옥분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자기가 하겠다는 듯이 손짓했습니다. 석주는 감동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있구나. 나를 챙겨주는구나. 어느 날 석주는 밭일하다 손을 다쳤습니다. 낫에 베었습니다. 피가 났고 아팠으며 당황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옥분은 놀란 듯 다가왔습니다.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살펴봤으며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물을 가져왔습니다. 손을 씻어줬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씻어줬습니다. 천을 찢어 붕대를 만들었습니다. 감아줬습니다. 정성스럽게 단단히 감아줬습니다. 옥분의 눈을 봤습니다. 걱정하는 눈이었습니다. 안쓰러워하는, 미안해하는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석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처음으로 옥분을 진짜 아내로 느꼈습니다. 며칠 후 석주는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와줘서 정말 고맙소. 처음엔 당황스러웠소, 솔직히. 하지만 이제는 다행이라 생각하오. 당신은 좋은 사람이오. 말은 안 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오.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시오?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따뜻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석주는 놀랐습니다. 웃으시는구나. 예쁘시오, 정말. 옥분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없는 정이 오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석주는 용기를 냈습니다. 손 잡아도 되겠소. 옥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석주는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고 포근했으며 좋았습니다. 당신을 아내로 생각하오. 진심으로. 옥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싹 텄고 정이 깊어졌으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씨 마님은 우연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빨래하는 옥분을 봤습니다. 옥분은 옷을 벗었고 팔을 걷었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씨 마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옥분의 몸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길게 여러 개 등과 팔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숨을 죽이고 자세히 봤습니다. 흉터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선명했고 오래된 듯했으며 많았습니다. 저건 매를 맞은 흔적인가? 아니면 고문당한 흔적? 무슨 일을 겪은 거지? 윤씨 마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많은 흉터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가슴이 아팠습니다. 옥분의 손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고왔습니다. 부드러웠고 섬세했으며 귀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노비나 천한 여인의 손이 절대 아니야. 이건 양반 교수의 손이야. 글을 쓰고 비단을 짜고 교양을 배운 손이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씨 마님은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옥분이 왔습니다. 앉거라. 옥분은 앉았습니다. 윤씨 마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본래 어디 사람이냐? 대답해라. 옥분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의 흉터 그건 무엇이냐?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옥분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하느냐? 윤씨 마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너를 샀다. 5냥을 주고. 하지만 알 권리가 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무슨 사연이 있느냐? 왜 팔렸느냐? 대답해라. 옥분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몸은 심하게 떨었고 눈물이 떨어졌으며 두려워했습니다. 윤씨 마님은 옥분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옥분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알고 싶을 뿐이다. 너의 사연을, 너의 과거를, 우리 집안을 위해서라도 알아야 한다. 옥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알겠다.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윤씨 마님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며느리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어. 무엇일까? 왜 말을 못하는 걸까? 두려워하는 것 같아.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 거지? 궁금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윤 씨 마님은 석주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석주야. 예, 어머니, 너 옥분이에 대해 뭘 아느냐? 글쎄요, 별로 모릅니다. 말을 안 하니까요. 그래, 말을 안 하지. 하지만 어머니. 옥분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말은 안 해도 마음이 따뜻하고 저를 잘 챙겨주고 저는 행복합니다. 석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윤 씨 마님은 아들을 봤습니다. 석주가 옥분이를 좋아하는구나. 진짜 부부가 된 거구나. 기쁘면서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의 정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윤 씨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옥분이의 정체를 알아내야 해. 하지만 어떻게? 말을 안 하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켜봐야겠어. 밤에 옥분이를 몰래 따라가 봐야겠어.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위험한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윤 씨 마님의 기회가 왔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밝았고 아름다웠으며 조용했습니다. 윤 씨 마님은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옥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윤 씨 마님은 숨을 죽였습니다. 옥분이가 어디 가는 거지? 옥분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뒤뜰을 지나 집 뒤편 산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 마님은 몰래 따라갔습니다.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옥분은 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달이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달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절했습니다. 윤 씨 마님은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저게 무슨 옥분의 절법이 특별했습니다. 단정했습니다. 자세가 바르고 우아했으며 교육받은 듯 했습니다. 저건 양반가의 절법이야. 평민이나 천민의 절이 절대 아니야. 궁중이나 대가에서나 볼 수 있는 절법이야. 윤 씨 마님은 확신했습니다. 옥분은 절을 멈추고 달을 보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윤 씨 마님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처음 들리는 옥분의 목소리였습니다. 맑았고 고왔으며 교양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딸 살아 있습니다. 힘들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윤 씨 마님은 놀랐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침묵했던 거지? 계속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언젠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딸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슬펐고 간절했으며 절박했습니다. 저는 이제 박 씨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난군께서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 씨 마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때 이분들께 해를 끼치지 않기를 제발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옥분은 다시 절했습니다. 한참을 절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윤 씨 마님은 그대로 숨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완전히 사라진 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옥분이는 정말 귀한 집안 사람이야.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했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그럼 영모, 누명을 쓴 어느 가문의 후손인가? 충격이었습니다. 천씨, 김씨, 이씨, 영모로 멸문당한 가문이 여럿 있지. 어느 가문일까? 두려웠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가문의 후손을 숨겼다면 우리도 역적이 될 수 있어. 집안이 망할 수도 있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꼈습니다. 불쌍한 아이, 가족을 잃고 도망치고 살기 위해 스스로를 팔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지? 쫓아내야 하나? 아니면 지켜줘야 하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였고 고민했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석주는 옥분이를 사랑해 진짜 부부가 됐어. 어떻게 떼어놓나. 하지만 위험해. 우리 집안이 망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하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 마님은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석주가 걱정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걱정 마라. 그래도 괜찮다고 했잖니. 윤 씨 마님은 짜증을 냈습니다. 석주는 놀라 물러났습니다. 옥분이 다가와 윤 씨 마님께 차를 내밀었습니다. 말없이 건넸습니다. 윤 씨 마님은 옥분을 봤습니다. 옥분의 눈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아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맙다, 옥분아.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윤 씨 마님은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 씨 마님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김서방네 집에 도둑이 들어 곡식을 훔쳐갔고 큰 소동이 났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그랬대? 모르겠어. 밤에 몰래 우리 집도 조심해야겠어.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 집에도 도둑이 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뒤뜰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윤 씨 마님은 깼습니다. 누구야? 두려웠습니다. 도둑인 것 같았습니다. 석주야, 일어나. 예, 무슨 일이에요? 도둑이야, 뒤뜰에. 뭐라고요? 석주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옥분이 먼저 나갔습니다. 위험하오. 석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이미 뒤뜰로 갔습니다. 도둑이 있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누구야? 도둑들이 놀랐습니다. 여자네, 쉽겠는걸.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옥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옥분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도둑의 손을 잡았고 비틀었으며 넘어뜨렸습니다. 도둑이 쓰러졌습니다. 다른 도둑이 놀라 달려들었습니다. 옥분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발로 찼습니다. 정확하게 급소를 찼습니다. 두 번째 도둑도 쓰러졌습니다. 모두 순식간이었습니다. 윤 씨 마님과 석주는 놀라서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뚱뚱한 몸이었지만 움직임은 날렵했습니다. 훈련받은 듯했고 숙련되었으며 대단했습니다. 잡아라. 석주가 달려가 도둑들을 붙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둑이야. 누가 써? 박 씨 집 며느리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여자가. 그래, 2명을 혼자 제압했어. 대단한데? 옥분은 조용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 씨 마님은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너 무술을 배웠느냐? 어디서 누구에게?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 마님은 이미 알았습니다. 무술을 배운다는 것은 양반과 그것도 무반 집안이거나 아니면 궁중, 평민이나 천민은 무술을 배울 수 없어. 이 아이는 정말 귀한 집안 사람이야.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오늘 우리 집을 지켜줬어. 목숨을 걸고. 그런 아이를 어떻게 쫓아내나. 옥분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말이 없었으며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불쌍한 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족을 잃고 쫓기고 살기 위해 자신을 숨기고 연민이 잃었습니다. 옥분아, 고맙다. 오늘 우리를 지켜줬어. 너는 좋은 아이구나. 옥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씨 마님을 봤습니다. 윤 씨 마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비밀이 있어도 괜찮다. 누구든 과거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지금이다. 지금 너는 우리 며느리고 우리 가족이다.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옥분아. 윤씨 마님은 처음으로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포근했습니다. 우리 잘 지내자.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윤씨 마님을 안았습니다. 윤씨 마님도 옥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석주는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가까워지셨구나. 다행이야,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씨 마님은 변했습니다. 처음엔 옥분을 산 며느리로만 봤습니다. 물건으로,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이야. 우리 며느리야. 가족이야. 옥분을 진짜 며느리로,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밥상에 반찬을 더 올렸습니다. 옥분아, 이것도 먹어라.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고기도 먹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배려였습니다. 헌 옷 대신 새 저고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거 입어봐라. 내가 입으면 예쁠 것 같구나. 옥분은 놀란 듯 저고리를 받았습니다. 입어봤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예쁘구나. 윤씨 마님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옥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니? 기쁘지 않으냐?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쁘다는 듯이, 감사하다는 듯이 손짓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윤씨 마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옥분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한 달쯤 계속되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옥분을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석주는 옥분을 사랑했으며 옥분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안도 좋아졌습니다. 소는 건강했고 곡식은 풍족했으며 텃밭도 잘 자랐습니다. 우리 집 요즘 잘 되는 것 같아. 그러게 옥분이가 온 후로 복덩이야 진짜자. 마을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떠돌이 상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상인이었습니다. 옥분을 팔았던 그 상인이었습니다. 마님, 윤씨 마님은 밖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기억하십니까? 윤씨 마님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옥분 말입니다. 옥분이가 왜요? 상인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내놓으시오. 뭐라고요? 옥분을 다시 내놓으시오. 윤씨 마님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미 돈 받고 팔았잖소. 그게 아니요. 그럼 뭐요? 상인은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소. 어떤 양반이 옥분을 찾고 있소. 누가요? 모르겠소. 하지만 대단한 양반이요. 100냥을 주겠다 하오. 100냥. 윤씨 마님은 경악했습니다. 100냥이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5냥의 20배였습니다. 그러니 옥분을 내놓으시오. 5냥은 돌려드리겠소. 안 됩니다. 윤씨 마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옥분은 우리 며느리요. 며느리라고 당신이 샀잖소. 물건일 뿐이요. 물건이 아니요. 사람이요. 쳇, 그럼 관아에 고발하겠소. 상인은 협박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팔았다고. 그럼 당신도 벌을 받을 것이요. 유배를 가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윤씨 마님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소? 옥분을 내놓거나 벌을 받거나 선택하시오. 윤씨 마님은 떨었습니다. 두려웠고 불안했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옥분이 나타났습니다. 상인을 봤습니다. 상인은 옥분을 보고 웃었습니다. 오, 거기 있었구나. 이리 와. 손을 뻗었습니다. 옥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망치지 마. 잡아. 상인은 옥분을 잡으려 했습니다. 석주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 사람이 옥분을 데려가려 해. 뭐라고요? 석주는 분노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 아내입니다. 아내? 이 여자는 물건이요. 물건이 아닙니다. 석주와 상인이 몸싸움을 했습니다. 밀고 당기고 싸웠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이 여자가 누군지. 뭐라고요? 이 계집은 영모에 연루된 대제학의 딸이요.
예, 윤씨 마님과 석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제학이라고요? 그렇소. 10년 전 대제학 김대인이 영모 누명을 쓰고 죽었소. 그의 가족도 모두 죽었소. 하지만 딸 하나가 도망쳤소. 그게 바로 이 계집이요. 옥부는 떨었습니다. 눈물을 흘렸고 두려워했으며 무너졌습니다. 옥부나 윤씨 마님이 다가갔습니다. 정말이냐? 내가 대제하게. 옥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윤씨 마님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영모에 연루된 대제학의 딸이었어. 이제 알았소. 상인은 웃었습니다. 이 계집을 숨기면 당신들도 역적이 되오. 관아에 고발하면 다 죽소. 그러니 내놓으시오. 아니면 모두 죽을 각오를 하시오. 협박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옥분을 내줘야 하나? 아니면 지켜야 하나? 우리도 죽을 수 있어. 두려웠습니다. 석주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다, 나도. 옥부는 앞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맑고 고운 목소리였습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석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데려가시면 이분들은 안전할 겁니다. 제발 이분들에게는 죄를 묻지 마십시오. 석주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당신은 제 아내입니다. 낭군, 내가 지키겠습니다. 아니에요. 위험해요. 상관없습니다. 석주는 옥분을 안았습니다.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옥분은 울었습니다. 낭군 고맙습니다. 정말. 하지만 저는 가야 합니다. 안 됩니다. 윤씨 마님도 결심했습니다. 상인을 받습니다. 당신 나가시오. 뭐라고요? 옥분은 안 내줍니다. 미쳤소. 역적을 숨기면 상관없소. 윤씨 마님은 단호했습니다. 옥부는 우리 며느리요. 우리 가족이요. 가족을 버릴 수 없소. 나가시오. 안 그러면 관아에 당신을 고발하겠소. 사람을 사고판 죄로. 상인은 당황했습니다. 채초소 하지만 후회할 것이요. 내일 관아에 고발하겠소. 그때 어떻게 되는지 보시오. 상인은 떠났습니다. 윤씨 마님, 석주, 옥분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인이 떠난 후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윤씨 마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아, 예, 어머님, 이제 말을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숨겨서서. 괜찮다.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말해야 한다. 내 사연을, 내 과거를 알아야 우리가 도울 수 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본명은 김연화입니다. 김연화라고요? 예, 아버지는 대제학 김문성이셨습니다. 대제학. 10년 전 아버지께서는 영모 누명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옥분아니 연화는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영모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모함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아버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거짓 증거를 만들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세상에. 윤씨 마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처형되셨습니다. 어머니도 오라버니도 모두 죽었습니다. 저만 도망쳤습니다. 유모님께서 저를 숨겨주셨고 밤에 몰래 도망쳤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쫓겼습니다. 관군이 저를 찾았습니다. 숨고 도망치고 버텼습니다. 유모님은 저를 지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배고팠고 추웠고 무서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여러 번.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으니까요. 윤씨 마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저는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뚱뚱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살을 찌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원래 모습은 날씬했거든요. 그렇게 외모를 바꿨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게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로 신분이 드러날까봐, 교양 있는 말투로 들킬까봐,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윤 씨 마님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했구나. 예, 죄송합니다. 괜찮다. 이해한다. 석주도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낭군 미안해요. 속였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 곳을 떠돌았습니다. 일을 하며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쫓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팔기로 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상인에게 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윤 씨 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야, 고생했구나 정말.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주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지? 윤 씨 마님은 걱정했습니다. 상인이 내일 관아에 고발한다고 했어. 그럼 우리도 위험해집니다. 연화는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안 돼. 석주가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낭군 위험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부부지 않습니까? 부부는 함께 사는 겁니다. 낭군, 윤 씨 마님도 말했습니다. 연화야, 넌 안 가도 된다. 하지만 어머니, 우리가 지킬 것이다. 어떻게요? 모르겠다. 하지만 방법을 찾을 것이다. 윤 씨 마님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밤새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관아에 고발당하면 끝이야. 도망칠까요? 어디로? 쫓아올 텐데. 그럼 진실을 밝혀야 해. 진실을요? 그래. 대제학이 억울하다는 것을, 영모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한양으로 가야 해. 한양으로요? 그래, 임금님께 상소를 올려야 해.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위험합니다.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윤 씨 마님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한양으로 가자. 정말입니까? 그래, 연화의 억울함을 풀어주자. 그리고 대제학의 명예를 회복시키자. 감사합니다. 정말. 연화는 울었습니다. 고맙긴 우리 며느리인데 당연한 거다. 윤 씨 마님은 연화를 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이겨내자. 5냥으로 시작한 인연이 집안을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윤 씨 마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산 줄 알았는데 사람 하나를 살린 거였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지킬 차례야.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윤 씨 마님은 폐물을 챙겼습니다. 남은 폐물을 모두 모았고 팔 준비를 했으며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것들을 팔아야 해. 한양에서 쓸 돈도 필요하니까. 석주는 짐을 쌌습니다. 옷과 음식을 챙겼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으며 서둘렀습니다. 연화는 문서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문서입니다. 어디 있었느냐? 유모님께서 주셨습니다. 숨겨두라고. 무슨 문서냐?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문서입니다. 편지도 있고 기록도 있고 이것으로 영모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잘했다. 이걸로 싸울 수 있겠구나. 윤 씨 마님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잘 보관하자. 증거니까.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어디 가세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마을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쉬지 않았고 계속 걸었으며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윤 씨 마님은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주도 연화를 부축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사흘 후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많았고 집이 많았으며 북적였습니다. 여기가 한양이구나. 예, 처음 와보네요. 크다, 정말. 의금부를 찾았습니다. 국사를 다루는 곳이었고 중요한 곳이었으며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상소를 올려야 해. 윤 씨 마님은 용기를 냈습니다. 가자. 세 사람은 일금부 앞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녔고 관리들도 있었으며 긴장되었습니다. 윤 씨 마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봤습니다. 저 사람 뭐야? 무슨 일이래? 관리가 나왔습니다. 누구냐? 저는 전라도에서 온 윤 씨입니다. 무슨 일이냐? 이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윤 씨 마님은 연화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는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이 버린 교수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영모는 조작되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관리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라. 윤 씨 마님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관리는 문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놀란 듯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실입니다. 잠깐 기다려라. 관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기다렸습니다. 떨렸고 불안했으며 두려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관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정말입니까? 그래. 대령하라. 세 사람은 일금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었고 어두웠으며 무서웠습니다. 한 관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관리 같았습니다. 너희가 상소를 올렸다는 자들이냐? 예, 그렇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냐? 진짜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연화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을 들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김연화입니다. 대제학 김문성의 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합니다. 영모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명입니다. 이 문서가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편지, 기록 증인들의 증언 모두 여기 있습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관리는 심각해졌습니다. 이 일은 조사가 필요하다. 대령하라. 연화를 데려갔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가 함께 있다. 윤 씨 마님과 석주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는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연화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영모의 조작을, 진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문서도 검토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확인했고 진위를 따졌으며 분석했습니다. 이 문서는 진짜입니다. 필체도 맞고 내용도 타당합니다. 증거가 쌓였고 증인도 찾았습니다. 당시 사건을 알던 사람들을, 숨어있던 증인들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때 봤습니다. 대제학님은 억울하셨습니다. 모함당하셨어요. 증거가 조작되었습니다. 증언이 모였습니다. 조사관이 보고했습니다. 대제학 김문성의 영모는 조작된 것이 맞습니다. 임금 앞이었습니다. 뭐라고? 예, 전하. 당시 권력을 잡은 이 대신이 김대인을 제거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고 영모로 몰았습니다. 임금은 분노했습니다. 역적은 김대인이 아니라 이 대신이로다. 당장 잡아들이라. 예, 전하. 이 대신과 연루된 자들이 잡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충신을 죽였구나. 거짓으로 영모를 꾸몄구나. 죄송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 국문하라. 엄격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떠돌이 상인도 잡혔습니다. 이 자가 김연화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뭐라고? 영모에 연루된 사람을 사고 팔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상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사람을 물건처럼 죄송합니다. 벌을 받아라. 상인도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대인의 누명을 벗긴다. 임금이 선언했습니다. 영모는 조작이었다. 김대인은 무죄다. 가문을 복권한다. 재산도 돌려준다. 명예도 회복시킨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만세. 정의가 승리했다. 연화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 누명이 벗겨졌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윤씨 마님도 연화를 안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석주도 기뻤습니다. 세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억울함이 풀렸고 정의가 이겼으며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김문성 대제학의 가문이 복권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고 명예가 회복되었으며 역사가 바로잡혔습니다. 재산도 돌려받았습니다. 땅도 집도 폐물도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게 연화 양의 것입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대제학의 유일한 후손이시니 상속받으십시오.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씨 마님과 석주도 함께 있었습니다. 연화야 축하한다. 연화는 윤씨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며느리로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윤씨 마님도 울었습니다. 연화야, 나도 고맙다. 예, 너를 만나서 정말 고맙다. 나는 처음엔 너를 샀다. 5냥의 물건으로.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사람을 산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린 거였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진짜 가족을 배웠다고.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진심으로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석주도 다가왔습니다.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세 사람은 함께 껴안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임금도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희가 진실을 밝혔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고맙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씨, 예, 전하.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며느리를 목숨 걸고 지켰구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역적을 숨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켰구나. 가족이니까요. 윤씨 마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지키는 겁니다. 임금은 감동했습니다. 훌륭하다. 너희에게 상을 내리겠다. 황공하옵니다. 윤씨 마님에게는 토지와 집이 하사되었습니다. 석주에게는 양인 신분이 확인되었고 벼슬도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거라. 내 공이다. 감사합니다. 연화에게는 대제학의 딸로서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감사합니다. 전하,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렸고 가문이 복권되었으며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한양의 큰 저택에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이었습니다. 돌려받은 대제학의 저택이었고 크고 화려했으며 좋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복잡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느냐?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그래, 다행이다. 신분도 회복했고 재산도 돌려받았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 하지만 연화는 윤씨 마님을 봤습니다. 어머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연화야,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이는 어머님뿐이었습니다. 5냥에 사셨지만 사람으로 며느리로 가족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윤씨 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야, 고맙다. 아닙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너는 이제 높은 신분이다. 대제학의 딸이고 양반과 교수다. 우리 같은 평민과는 다르다. 아닙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의 진짜 어머니입니다. 낭군은 저의 진짜 서방님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석주도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요. 신분이 달라도 우리는 부부요. 함께 살고 싶소. 윤씨 마님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느냐? 예, 너는 이제 좋은 혼처를 찾을 수 있다. 높은 양반과 혼인할 수도 있다. 싫습니다. 연화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낭군 외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낭군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도 못하고 뚱뚱하고 이상한 저를
사람으로 아내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석주도 말했습니다. 저도 부인을 사랑합니다. 신분이 높아졌어도 여전히 제 부인입니다. 함께 살고 싶습니다. 윤씨 마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다. 함께 살자. 영원히. 연화는 윤씨 마님을 안았습니다. 석주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화야,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이 저택에서 살지 말고 우리 마을로 돌아가자. 정말입니까? 그래, 저택은 화려하지만 우리 집이 더 좋다. 작아도 따뜻하고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연화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게 좋아요. 그럼 이 저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러셨을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셨으니까. 윤씨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구나. 역시 대제학의 딸답다. 갈등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신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이 중요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따뜻했고 꽃이 피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세 사람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돌아오셨어요? 그래, 돌아왔다. 그런데 옥분이가 말을 하네요.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옥분이가 아니라 연화야. 연화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연화의 정체를, 대제학의 딸이라는 것을, 억울함을 풀었다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세상에, 대제학의 딸이었어요? 그래, 그랬어. 대단하시네요. 사람들은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냥 연화입니다. 박씨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잘 오셨어요. 함께 살아요. 고맙습니다. 며칠 후 다시 혼례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혼례였습니다. 화려했고 사람들이 많았으며 축하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석주와 연화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는 뚱뚱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고 날씬했으며 고왔습니다. 정말 아름답소. 고마워요, 낭군.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윤씨 마님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며느리를 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냥에 샀습니다. 그때는 며느리를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씨 마님은 연화를 봤습니다. 사람 하나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살렸고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5냥의 값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한히 귀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적이에요. 훌륭하십니다. 연화는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긴 내가 고맙다.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저도요.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서 세 사람은 섰습니다. 우리 행복하죠? 연화가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하다. 윤씨 마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석주도 말했습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있어요. 그래, 영원히. 세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5냥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